머니투데이 방송은 올 한 해 동안 초고령 사회 연중기획 보도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사회의 과제와 미래를 진단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속 보도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지 금융부 강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첫 해였던 만큼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 4월에 통계청이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900만 명대를 기록했던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올해 MTA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계속해서 짚어왔는데요. 이 노인들의 소득 빈곤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돌봄, 의료 공백, 또 시니어 금융 사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있으면 또 빛도 있는 법이죠.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이었습니다. 이 에이지테크 기업들의 기술력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또 급증하는 이 요양 수요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공적 시스템과 또 기존 요양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본과 운영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문턱을 좀 낮춰야 한다.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라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는데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 매월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연내 입법을 공언했던 65세 이상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이 초고령 사회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보면은 개개인으로 보면 당연히 경제력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면 이 노인 인구의 경제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가장 높은데 이 OECD 평균의 대략 3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돌봄 비용도 필수적인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거나 여러 가지 금융 사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 인구 경제력 강화를 위한 고용 촉진, 정년 연장, 자산 유동화 지원 등 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는 이 노인 돌봄 문제가 가정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다 보니까 이 돌봄의 부담이 너무 크고 그게 결국 어떤 가족의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돌봄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서 필요하면 가정으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시스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예산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내년 3월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경우에는 집으로 찾아가서 방문 요양이나 목욕, 식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통합 돌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시행되는 초고령 사회 관련 제도 중에서 눈여겨볼 게 있다면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이 차츰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개인이 100%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간병 지옥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이 30년이 되면 30% 내외로 좀 줄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이게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 200곳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30년까지는 최소 이제 500곳을 선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또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돼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종신보험은 원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것을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금처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게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현재 1,200여 건이 신청이 됐고요. 한 계약 한 건당 유동화 금액은 매월 약 37만 9천 원 수준입니다. 또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톤틴 저해지 연금보험이 국내 최초로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1년간의 연속 보도 내용들 저희가 좀 돌아보면서 내년에 시행될 제도까지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